위블은 에이스에게 패배한 이후 티치가 자신의 진정한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뒤늦게 에이스를 도와 검은 수염 해적단을 박살내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위블과 아오키지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분노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 감히 나를 속이고 어머니를 죽였겠다. 너희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달려들며 언월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놈을 보니 흰 수염이 떠오르는구만. 다리를 잃었던 기억이라 썩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위블의 기술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위블의 전신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리는데 성공했고 아오키지는 놀라며 패기도 다룰 줄 아는구만. 워낙 무식해 보여서 패기를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그 녀석의 아들이란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그래 내가 흰수염의 아들이다. 니놈 보는 눈은 있구만 이라고 말하며 아오키지가 자신을 보고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위블이 흰수염과는 다르게 매우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위블을 잡기 위해선 대결이 아니라 사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위블을 공격하였고 위블은 무지막지한 괴력을 선보이며 아오키지의 얼음을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아오키지의 멱살을 잡은 이후 아오키지의 앞면에 주먹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위블이 잡은 아오키지는 아오키지가 만들어낸 분신이었고 위블이 가짜 아오키지를 공격하려던 순간 위블의 옆에서 진짜 아오키지가 나타나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날카로운 얼음으로 위블의 다리를 찔러버리며 위블의 기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분노하며 아오키지를 향해 언월도를 휘두르려 했으나 하필이면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어깨를 다쳤기에 위블은 제대로 된 공격을 실현하지 못했고 아오키지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위블의 오른팔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위블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아이스 피켓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상을 어느정도 회복한 조조와 비스타가 나타나 동시에 아오키지를 공격하였고 비스타는 위블에게 지금 너마저 쓰러진다면 흰수염 해적단은 전멸한다. 더 이상 누구 하나 쓰러져선 안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한 놈도 성가신데 말이야. 니놈 3명과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우리 3명이면 저놈한테 이기는 거 아니야? 그냥 저놈 죽이고 에이스에게 가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주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3명 모두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와 비스타가 아오키지를 막을 테니 너는 에이스를 도우러 가라. 에이스 역시 지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에 한계가 올 거다 라고 말하며 위블에게는 에이스를 도우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곧바로 에이스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아오키지는 분노하며 계속하여 변수가 생기는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조조와 비스타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주는 곧바로 얼어버리며 쓰러졌고 비스타는 저항하려 했으나 아오키지가 아이스 바디를 사용하여 다시 얼려버리며 결국 조조와 비스타는 얼어버렸습니다. 야마토와 시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시류는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마토의 허벅지를 베어버렸고 야마토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고도 시류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과거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과거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계속하여 공격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적중시키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어떻게 자신의 공격을 모두 피해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야마토 견문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면 말이다. 잠시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시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여 미래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류가 다시 야마토를 노렸고 야마토는 미래를 보려 했으나 야마토의 생각대로 바로 미래가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하고 잡념을 비운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고 카이도우의 가르침대로 잡념을 비우며 마음을 집중하며 오로지 시류의 공격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마토는 자신의 왼쪽 어깨 쪽에 빛이 보였고 야마토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틀어 시류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견문색 패기를 미비하게 각성하는 데 성공했고 상대방의 공격 경로를 미리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신하였고 시류는 동물계 환수종 능력자였나 하지만 내 앞에서는 전혀 소용없다 라고 말한 뒤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투명화를 한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데빌 크러쉬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반토막 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류가 약 3초 뒤 자신의 복부를 노린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야마토는 타이밍을 맞춰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3초 뒤 시류를 향하여 뇌명팔개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시류는 자신이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 타격을 허용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야마토에게 정타를 허용하였고 시류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시류를 쓰러뜨린 이후 에이스를 도우려 가려 했으나 에이스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쓰러진 흰수염 해적단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마르코는 위블과 야마토의 난입 이후 자신이 오거 바스코샤 대본을 도맡아 상대하게 되었고 잠시 전에 당했던 수모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자신의 몸 상태가 멀쩡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빠르게 이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봉황인을 사용하여 오거를 공격하였으나 오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를 사용하여 구미호로 변한 대본이 마르코를 물어버리려고 하였으나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유동화시키며 대본의 공격을 피해냈고 마르코는 곧바로 대본에게 불다킥을 장력시키며 대본을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바스코샷이 술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알코올 비눗방울을 타고 나타나 마르코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마르코는 순식간에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바스코샷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거는 매우 먼 거리에서 정확한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마르코의 머리를 노렸고 오거는 마르코의 머리에 헤드샷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충격을 받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오거는 마무리 짓기 위하여 마르코의 근처로 워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오거의 멱살을 잡은 이후 성가신 능력을 가졌구만 요이 순간이동 능력자라니 하지만 나에게 잡힌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오거가 워프를 하면 마르코가 오거를 붙잡은 상태이기에 마르코 역시 오거와 함께 워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거를 붙잡은 채로 오거의 복부에 봉황인을 사용하였고 오거는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거 바스코샷 대본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진행 중인 곳으로 날아갑니다. 아오키지는 비스타와 조주를 얼려버린 이후 이들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며 비스타와 조주를 얼린 상태로 파괴하여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아오키지의 뒤통수에 내명팔개를 갈겨버렸고 아오키지는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빠르게 재생한 이후 너는 정상결전에서 자칭 오뎅이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보며 정상결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칭이 아니라 내가 오뎅이다. 흰수염 해적단으로서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지금의 몸 상태로는 야마토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뭐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너와의 대결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지 서로에게 그게 나을 것 같으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야마토도 굳이 아오키지를 붙잡는 것보다는 조주와 비스타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기에 굳이 아오키지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꽤나 흐르게 되었고 승부는 티치 쪽으로 기울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에이스 대장 꼴불견이란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티치 라고 응수합니다. 하지만 에이스 역시 이대로 가면 자신이 패배할 것이 뻔했으며 흰수염 해적단이 전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을 떠올리며 마린포드에서 아버지가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인가 나 하나 희생하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만이라도 살리려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마르코가 나타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이 전멸되기 직전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오키지도 나타났고 에이스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불꽃벽을 만들어 티치와 자신을 가두었고 티치는 뭐하는 거야 에이스, 자포자기라도 한 거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당황하며 무슨 짓이야 에이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큰 소리로 마르코 지금부터 선장으로서 명령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모두를 데리고 이 섬에서 벗어나라. 티치와 아오키지는 내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여기서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만 내버려두고 떠날 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설마 선장 명령을 거부하기로 할 셈이야 마르코.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만 여기서 모두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여기서 내가 티치와 결착을 짓겠어. 나를 믿어줘 마르코. 흰수염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지지 않겠어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처음에는 에이스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티치에게 저항하려 했으나 에이스를 믿기로 결정하며 이 섬에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수습하여 섬에서 떠나갔고, 티치는 처음부터 에이스를 생포하는 게 목적이었으며 굳이 흰수염 해적단을 사살할 필요는 없었기에 도망치려는 마르코와 흰수염 해적단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를 필두로 흰수염 해적단은 모두 도주했고 에이스는 홀로 검은수염 해적단 전체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에이스 순순히 잡혀주다니 수고를 덜었구만. 아버지도 그렇고 니놈도 그렇고 그건 해적질이 아니야. 가족놀이일 뿐이지 라고 말합니다.